안녕하십니까, 양박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도만 보고 사법고시 합격자가 나올 수 있는 명당을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대기업 총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집터를 최근에 제가 석사, 박사 논문을 쓰면서 GIS라든지 등고선, 그리고 위성사진, 수치 지형도를 가지고 충분히 명당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논문도 완성이 됐으며 여러가지 통계 기법을 통해서 유효성이 확인이 됐고요.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쉽게 이런 여러가지 현대의 과학적인 이런 지형지도 그리고 위성지도를 통해서 명당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흔히 아는 그 후반그룹의 김상렬 회장의 생가터가 있습니다. 경남 보성군 유령면에 있는데요. 그런 예시를 먼저 드려보고, 그리고 나서 아파트 명당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김상렬 회장에 대해서 지금 위키 백과사전에서 보면은 호방그룹의 총수이자 여러가지 서울신문 장학재단 이사장을 하고 계신 김상렬 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태어난 곳은 전라남도 보성군 유러면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어떤 산도 찾아보고 현장에 가서 선산도 점검을 해보고 태어난 집도 수소문을 해서 찾아봤습니다. 결국은 묘지보다는 생가가 좋은 명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명당에서 태어나면 어떤 기운을 받으면은 큰 부와 명예를 가질 수 있다고 풍수지리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상렬 회장의 집터를 제가 찾아보는 그런 과정을 설명을 먼저 해드리고, 그 이후에 도시 아파트에서 어떻게 또 명당을 찾는지 있어서 그런 과정과 그리고 여러분께서 같이 한번 찾아보는 그런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김상렬 회장의 태어난 동네는 유러면 칠음리입니다. 칠음리. 이 칠음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소조산은 이 존재산입니다. 존재산. 상당히 멋진 산이죠. 크게 대개장을 해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여기가 좋은 자리가 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 존재산에서 여러가지 갈래의 맥이 흘러나갑니다. 그중 이쪽 서쪽으로 행진하는 맥이 있습니다. 어느 끝 지점에 대부분 명당이 위치한다고 제가 예전에 과거 영상부터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김상렬 회장의 집터는 존재산에서 이렇게 서쪽, 그리고 북쪽으로, 그리고 다시 서쪽으로, 다시 북쪽으로 이렇게 서쪽으로 돌아나가는 그 용맥 끝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확대를 해보자면 이렇게 능선을 타고서 용이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쭉 산맥이 이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양택명당, 그러니까 이런 그 음택명당, 산이 끝나는 지점에 능선이 이렇게 홀쭉한 끝부분에 대부분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자리가 상당히 좋은 명당이죠. 그러나 집터 명당은 다릅니다. 본맥은 이렇게 흘러와서 이렇게 흘러나가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 갈래의 맥이 있지만은 지금 원심력에 의해서 이 위에 지금 시작되는 용맥은 북쪽에서 내려와서 쉽게 커브를 틀지 못합니다. 원심력에 의해서, 관성에 의해서 에너지의 흐름은 이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등고선이 이렇게 빵빵하게 부른 게 보이시죠? 사실 여기 집도 상당히 괜찮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자리죠. 이 자리가 김상렬 호방그룹 회장의 집터입니다. 특강 자료로 예시를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맥은 이렇게 쫄룩하게 오면서 홀쭉하게 오면서 경상 상당히 가파르게 떨어지는 것 같지만은 갑자기 배가 부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 용맥이 쭉 이어지는 끝 부분에 지금 이렇게 등고선이 이렇게 된 거 보이시죠? 마치 삼택이, 이 소쿠리 삼택의 모양으로서 이런 형태로서 양택의 양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작게는 이렇게 우백호가 감아주고, 아주 가깝게 좌총룡이 현장에 가보시면은 상당히 가깝게 어떻게 보면은 양파, 배추 속처럼 겹겹이 쌓아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명당이고 발복이 엄청 빨랐을 거예요. 근처에 여기에 선형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지만은 명당은 아닙니다. 반드시 이 양택의 에너지를 받으셔가지고 큰 대기업을 일구지 않았나 추측이 됩니다. 좌향이 그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둥그런 산의 형태를 보이면서 이 앞에서 마주하는 여러 갈래의 계곡물들이, 물은 돈이잖아요. 모든 물들이 이렇게 흘러서 보성강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엄청 좋은 명당 집터로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분이 살고 계시긴 한데요. 옛날 집터 지금 현재 여기 걸쳐 있습니다. 마당하고 여기인데 현재는 좀 비껴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집터임에도 불구하고 히스토리는 있지만 그것까지 설명드리기에는 오늘 좀 다소 무리가 있고요. 이런 집터가 명당이다 라는 어떤 예시적인 상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회룡고지라고 하죠. 이런 형태를 용이 이렇게 쭉 이어져서 능선을 타고 내가 다시 바라왔던 곳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존재산을 다시 바라보고 모든 물이 이 앞에서 합수해가지고서 이 뒤로 나가서 이 보성강하고 합수해서 바다로 빠져나갑니다. 기가 막힌 자리죠. 이런 자리에 태어나면은, 이런 집에서 거주를 하게 되면은 큰 부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묘지 또한 그런데 묘지는 좀 다른 양상으로 결혈이 되긴 하지만은 이러한 큰 부자가, 큰 대기업 총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양택 명당입니다. 자, 이제 이건 너무 쉬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같은 기준으로서 도시의 아파트를 가지고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도심이 아니고 시골에 자연지형이 살아있는 곳이기 때문에 명당 찾기가 수월합니다. 여기는 안양의 호계동 인근인데요. 여기에서 좋은 기운의 아파트를 지도만 보고 찾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사실 결과가 나온 뒤에 그 자리를 명당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진짜 풍수 전문가는 결과 이후의 해석이 아니라 결과 이전에 판단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렇게 호계동의 위성사진과 그리고 이런 25,000 지도, 그리고 1970년대 5천 지도를 가지고서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호방그룹의 김상렬 회장 집터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들께서도 비슷하게 한번 찾아보세요. 영상을 잠깐 멈춰보시고서 여기에서 어디가 좋은지를 추측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양 박사가 명당을 찾는 방법에 있어서 예시를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시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계동인데, 호계동의 조산, 즉 이 모락산에서부터 시작됐죠. 그러면은 이 결혈 양상이 어떤 흐름으로 산과 물이 조화가 되는지를 우선 살펴야 됩니다. 이게 한강하고 합수가 되는 안양천인데요. 합수 지점이 여기고, 모락산에서 흘러나가는 주 용맥은 이쪽 서쪽, 그리고 북동쪽으로, 그리고 이렇게 북쪽으로 흘러나가는 이 세 갈래 용맥이 있는데, 괜찮은 명당들은 횡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했어요. 횡결, 즉 그러니까 본맥보다는 살짝 측면으로 빠져서 옆으로 흘러내리는 이런 가지 명당, 좋은 예시가 있네요. 보통 열매는 어디에 많이 열리냐면은 이런 큰 본줄기에는 맺질 않아요. 이런 지금 작은 연지가 있잖아요. 이거 꽃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가 열매가 맺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명당의 형태도 똑같습니다. 이런 큰 줄기보다는 이 측면, 이런 데에서 상당히 많이 열린다. 즉 우리가 설명하는 이 지형 지도를 보더라도 지금 이 모락산에서 흘러내려온 이 용맥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물이 있지만 다 있지만 여기에는 전혀 혈의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 본줄기가 큰 나무 가지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이런 가운데에서는 없어요. 물론 여기에 끝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살짝 이렇게 배가 부른 데 있잖아요. 살짝 이런데 가지가 조선국사 결록에 보면은 명당의 혈은 이런 눈지, 연지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포지션은, 명당의 포지션은 이 바운더리예요. 일본국도 남서쪽에 위치한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 그러면 여기가 전부가 다 좋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택묘지는 능선이 쭉 이어져 오고 시기 구첨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러한 평평하고 이런 경계 부근에 음택명당이 주로 많이 위치합니다. 그러나 이런 양택 집터는 용맥이 뼈처럼 회관을 쭉 이어 타고 오다가 이 본맥은 이렇게 간다 하고 슬쩍 내려오는 이런 육구처, 판판한 이 가마도는 안쪽에 양택 명당이 대부분 위치합니다. 처음에 보기에는 뭐 어렵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계속 보다 보면은 유형화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1970년대 지도인데요. 등고선이 그때는 측량을 했을 때 이제 표시가 잘 안 돼 있죠. 물길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아도는 게 보이고, 지금 현재 이런 점점점이 사실 물이거든요. 물길인데 물이 이렇게 합수되는 게 보여요. 옛날에는 이랬어요. 본가지는 이렇게 나가 있죠. 근데 명당은 이러한 중심맥, 가운데 맥이 있지 않고 이런 횡결하는 곳에 많이 위치합니다. 그러면은 양 박사, 너는 그러면 어디를 명당을 보고 있느냐? 그러니까 본줄기는 이렇게 갔지만 저는 이렇게 갔다고 봐요. 그 근거는 뭐냐면 일본 국도의 측면에서 물길이 바깥으로 이렇게 도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산이 끝났구나, 상당히 좋은 명당이 있겠구나 판별이 됩니다. 근데 아예 대놓고 여기에는 미세한 힌트가 있습니다. 28.5지라고요. 그리고 나서 둥그렇게 지금 이렇게 배가 부른 게 지금 표시가 되잖아요. 28.5라는 이 지대, 여기가 저는 양택 명당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용이 오는 방향으로 좌향을 놓으면 되겠구나 라고 추측이 됐습니다.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긴 하겠지만 사실 되게 간단해요. 계속 지도를 오버를 파고 용맥을 찾아가고 물이 어떻게 합수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연지를 어떻게 뻗어서 명당에 결혈을 했는지, 그리고 등고선의 형태와 혈판의 형태가 어떠한지를 현장 가면 더욱 뚜렷하겠죠. 그러면 똑같이 네이버 지도로 봤을 때 거의 유사하네요. 수가 있네. 그래서 결국은 이 한마음 2단지 아파트 안에 명당이 있겠다라고 이제 확실시 됩니다. 그러나 좀 흠결이 있겠죠. 용의 방향대로 아파트에 좌향을 했으면 좋은데,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자리는 현장 이제 로드뷰인데요. 평탄화 작업을 했기 때문에 언덕이 맞아 물길이 어딨어 보실 수가 있어요. 현장에서는 어떤 엘로드라든지 기감을 통해서 용맥이 어떻게 왔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이 101동 이 측면 대각선으로 이렇게 용맥이 가고, 지금 여기 201동이거든요. 한마음 2단지 201동 이 여기 주출입구 공동현관, 여기 가운데에서 여기가 부첨이고 크게 양택 혈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정확하게 여기에서 이 혈판이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린이집이 이렇게 있죠. 거실과 이쪽 방, 그리고 이쪽 방, 여기 바운더리가 혈장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만 거주를 하시고서 오랫동안 4, 5년 이상 거주를 하시게 된다면 양택의 에너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향적으로 완벽하진 않아서 이 정도, 이 바운더리가 상당히 좋은 자리예요.
2009년도에 여기가 상당히 유명한 아파트로서 뉴스에 좀 회자가 됐어요. 네이버나 이런 검색 사이트에서 호계동 사법고시 아파트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은 SBS 뉴스도 그렇고 연합뉴스에서 이렇게 기사를 찾을 수가 있어요. 안양 호계동 인광 2차 아파트 201동에서 최근 2년 사이에 사법시험 합격자가 3명이 배출되어 화제다라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름과 몇 층에서 살았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18층, 10층에 사시는 분 상당히 층수가 다양하죠. 어떤 풍수가들은 나무 크기의 어떤 지기가 도달하는 바운더리는 나무 크기 6층에서 7층 정도까지만 명당의 지기가 있다. 사실 이렇게 여러 임상을 해보면은 아까 뉴스에서 보셨던 바와 같이 10층, 18층도 있잖아요. 10층 이하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기반에 깔고 있는 게 좋으면은 이렇게 명당의 발복 현상이랄까요? 그런 게 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3호 라인, 4호 라인 여기가 상당히 핵심 혈장이고 좋은 명당이다. 특히 이런 자리에 이런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으면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명당의 효과는 어릴수록 먼저 나타나기 때문에 공간을 공부방이나 부부 침실로 사용한다면 명당의 발복 현상이 더욱 뚜렷해집니다.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이 단지 안에서도 좋은 자리가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수치 지형 지도와 등고선 그리고 위성 지도를 통해서 같이 확인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아파트 명당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실 잠깐 거주한다고 해서 사법고시가 패스가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여기에서 지기의 에너지 축적을 받고 자라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법대에 가야겠다, 법학을 전공을 해야겠다 마인드를 가지고 나서 부단히 노력을 해서 대학에 진학하게 되고 그리고 사법고시를 보게 되고 그리고 나서 뭐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법관이 됐는지 판사가 됐는지 검사가 됐는지 일반 변호사를 하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성장 과정을 추적해 보면 사실 명당이라는 것은 풍수 인테리어 가지고서 뭐 운명을 바꾸니 부자가 되느니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켜켜이 여러 가지 과거에 여기에 눌러 앉아서 지기적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많이 받아야 됩니다. 김상열 호방그룹 회장도 되게 어려운 시절, 가난한 시절을 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최소한 10여 년 이상을 거기에 거주를 하면서 그 에너지를 품고 나서 대기업을 창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여기도 이 명당이란 풍수라는 것은 쉽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꾸준하게 뜨끈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나서 발복이 이루어지는 게 풍수의 메커니즘입니다. 물론 기적이 일어나는 금실발복지지, 인장묘발지지긴 하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좀 더 아파트 명당 찾는 방법에 있어서 공부를 하고 싶다 하면은 전편 과천 아파트 단지 1위부터 3위까지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풍수 고전을 가지고서 찾기란 상당히 난해하고 이렇게 실증적으로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제가 석사, 박사 학위를 받으면서 이런 GIS를 등고선, 수치 지형도를 가지고서 발복했던 자리, 좋은 자리를 찾다 보니까 유사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풍수는 결과를 꾸며내는 학문이 아닙니다. 질서정연한 어떤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양 박사의 풍수를 구독하시면 다음 명당은 남들보다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차차 복권 명당, 로또 명당, 그리고 파월리트 주거지도 차차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